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9월 13일은 법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법원의 날. 이것은 뭐, 법원의 어떤 그 면을 강조하는 날이냐 하면, 사법 주권을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을사조약, 그리고 경솔국치, 한일합방이죠. 일제 36년을 지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 3년을 또 이제 지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법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이 다 이제 외국 손에 뺏겼었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사법권을 일제 36년 플러스 미군정 3년 해서 39년 만에 이제 우리의 그 사법 주권이 이제 회복이 된 날, 그날을 이제 기념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의 날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9월 13일이다. 예,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이다라는 얘기네요. 글쎄요, 사법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 식민지 상태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군정이 있을 때는 미국이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주권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2015년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에 관한 규칙을 지정 시행하면서 기념하기 시작을 했다. 네. 자, 해방 후 미군정에서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김병로가 취임한 날에 유래한다. 네. 바로 그거군요. 네.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그 날이 9월 13일이다. 그래서 초대 대법원장으로 김병로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대법원장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1948년에 이제 건국을 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야말로 이제 이 사법권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날부터. 그래서 이날을 법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대법원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학술대회, 열린 법정, 문화행사 등이 이제 개최가 된다. 네, 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인데 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김자 모로자는 저하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거 이해는 뭐 저랑 관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예, 지금 아주 귀여운 곰돌이가 순재롱을 피우고 있는데, 위키백과를 이제 보면서 법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 내용이고요. 자, 역사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글쎄요, 뭐 참 제국의 의미가 뭐 어떤 건지 좀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1909년 7월 10일에 일제와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 기후각서를 체결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의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통감부 재판소의 사법권을 이양을 하였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네. 1905년에 이제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일을 이제 하다가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죠. 네. 경술국치라고 지난 8월 29일 날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넘긴 건데 그 이제 1년 전인 이제 나라를 넘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 외교권은 1905년에 박탈이 됐고 사법권을 갖다가 이제 1909년 7월 12일 날 넘긴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재판소가 우리의 재판소가 다 폐지된 게 10월 31일이네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후에도 미 군정이 실시되어 조선 총독부 통치하의 사법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군정재판소 형태로 실시되었고 1946년 3월 29일 미 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삼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부처로서의 사법부. 예, 우리말로 발음은 똑같습니다. 이 사법부, 그다음에 이쪽도 사법부. 그러나 이 상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 예, 뭔가 분립이 돼서 각자의 권한이 있다라는 뜻의 이 부가 아니고, 이건 이쪽에 있는 이 부는 어떤 디파트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한 그 조직 밑에서 밑에 있는 거기에 소속된 그런 부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에 소속된 이제 하나의 그 부서로서 이제 이 사법권을 갖다 이제 유지를 했던 겁니다. 이후 미 군정은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 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 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였다. 예, 이제 이 대법원이 이제 바로 이 사법부죠. 이때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미 군정청 산하의 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1948년 5월 4일이지만은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게 48년 8월 15일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미 군정청 산하의 기구라는 그런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지원헌법이 제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헌절이죠. 그 지난 지헌절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부가 비로소 3부기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같은 해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여, 이 김병로는 1887년 12월 15일생이네요. 1964년 1월 13일 날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통일운동가이고 법조인이고 정치가이며 시인이다. 예, 아주 뭐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 출신이며 본관은 울산, 호는 가인이다. 이분의 손자가 지금 그 김종인 씨죠. 예. 혹은 뭐 이제 가외적인 얘기고. 자, 그러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한 채 중앙청 사법부장실에서 근무하고, 소소문 대법원 청사에는 과도정부의 김용무 대법원장이 근무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었다. 이후 1948년 8월 16일부터 1948년 9월 11일까지 곤양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48년 9월 13일,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15일 날 건국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 되고서 이제 이 회담을 한 거예요.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결과 9월 13일 날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 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 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이 공포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이에 따라서 1948년 9월 13일 오전 11시에 사무 이양식이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이 과도정부로서 사법 사무를 이양받고 같은 날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였다. 바로 이제 김병로 그 이제 글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대법원장이 이제 초대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 대법원장 이전에 뭐라고 호칭했는지 제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자, 이로써 광복 이후에 과도기를 거쳐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바로 그날이 9월 13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념일의 제정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제정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제2605, 2015년 6월 29일 날 제정 및 시행을 했는데, 이게 있으며, 2015년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최초 행사에서는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 동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및 기념 공연이 진행이 되었다. 오후에는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 및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회복 과정이라는 게 앞에 쭉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조명을 하고, 사법제도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국제사회의 의상을 강화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재 모습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대회가 진행이 되었다. 기념일 전후 2주간 전국 법원에서는 오픈코트, 법원 견학 행사를 오픈코트라고 얘기하네요. 비롯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마련이 되었다. 네. 법원이 코트죠. 대법원. 우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대법원 하면 뭐 우리가 빅코트 이게 아니고 영어로는 슈프림 코트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그 이제
법원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슈프림 코트라는 그 용어를 우리는 대법원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법원의 날이 이제 마련된 그 배경,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 의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이 곰돌이 광장 이제 재롱을 피워가면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예. 예, 그렇게 우리의 그 법원의 날이 이렇게 제정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기념을 한다라는 거. 이건 정말 그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그 법원의 날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즉,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법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주권을 우리가 회복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다 이거죠. 즉,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완성복귀, 즉 이양받은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죠.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걸 대표를 이제 대통령이 하죠. 물론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의 대표지만은 국가 수반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국회의장을 뽑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은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도 선출직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이죠. 그런데 유독 대법원장만 뭐 하여튼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상권 분립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그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또 하나 뭐 기능이라면 기능이고 이제 사회적 기능이라면 기능이죠. 그게 있죠. 그런 존재가.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네, 언론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양쪽을 동등하게 대하고 편견이 없이 양쪽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양쪽을 공평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양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좌우의 이념 대결이든 아니면은 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됐든 그다음에 뭐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좌우 이념 대결이든 아니든 어찌 됐든 중간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양쪽을 공평하게 보고서 공평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권력을 아주 심하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한쪽 편을 들거나 그리고 한쪽 편에 매몰이 돼 갖고 그쪽만 대변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언론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마 그런 식으로 언론이 그 이제 직원집필을 하지 못하고 뭔가 글을 쓰고 그걸 활자화시켜 갖고서 대중을 우매한 쪽으로 끌고 나간다라면은 아마 후세의 사가들이 만고의 역정이라고 역사서에 기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상권 분립을 얘기하다 보니까 언론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어찌 됐든 상권 분립 중에 이제 한 파트가 바로 이제 그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역시 그 사법부를 대표하는 존재는 이제 대법원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 수장하고 있는 그 법원, 즉 법원의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법원으로서의 주권이라고 할까, 그 권한을 일제 36년에 이은 그 미 군정으로부터 우리가 이양받은 날이 바로 1948년 9월 13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 이렇게 법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